나이트 젠트리의 센서에 전차의 굉음, 폭격기의 폭음, 그리고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의 비명이 포착되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른바 백색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시작된 이 침공은 16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백색 작전에서 독일군은 정격전 전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는 기갑부대와 항공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전술이었다. 독일군은 약 2400대의 전차와 20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이 폴란드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폴란드군에 대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과 혁신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독일군은 폴란드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독일의 우월한 화력과 기동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9월 27일 바르샤바가 함락되면서 폴란드는 독일에 항복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이 사건은 현대 전쟁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격전 전술의 효과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나이트 젠트리는 인류가 또다시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나이트 젠트리는 자문했다. 그의 데이터베이스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건, 세계 대공황의 여파,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 모든 요소가 이 비극적인 순간으로 이어졌다. 나이트 젠트리는 폴란드 상공을 은밀히 날아다니며 전황을 관찰했다. 그의 고도로 발달된 센서는 독일군의 진격 경로와 전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폴란드군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까 고민했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내가 개입하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어. 지난번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 나이트 젠트리가 바르샤바의 한 병원 근처를 지날 무렵 그의 센서는 독일 폭격기 편대의 접근을 그리고 근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거의 동시에 감지해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인류의 끈질긴 생존 의지와 희망이 느껴졌다. 엘리자베스, 잘 성장해줬구나. 내가 이렇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인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아. 잘못된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험이 떠올랐지만 엘리자베스와 그녀가 돌보는 환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저 아이를 도와야 돼. 이번에야말로 저 아이를 정말로 지켜줄 거야. 나이트 젠트리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벗어나 진정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독일 폭격기에 집중했고 비행 경로, 속도, 심지어 탑재한 폭탄의 종류까지 정확히 분석해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그는 자신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병원의 전기 시스템에 미세한 펄스를 보냈다. 이 펄스는 인간의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했지만 병원의 비상 경보 시스템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마치 우연한 오작동처럼 병원의 비상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울리자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환자들의 대피를 돕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이동식 침대에 실려 지하 대피소로 옮겨졌고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했다. 엘리자베스도 안전하게 대피에 합류했다. 나이트 젠트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했다. 병원 엘리베이터가 멈추려는 찰나 그는 다시 한번 미세한 전기 자극을 보내 작동을 유지시켰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폭격이 시작되자 나이트 젠트리는 병원 건물 주변에 미세한 전자기장을 형성했다. 이는 폭탄의 신관에 미묘한 간섭을 일으켜 몇몇 폭탄이 병원 바로 근처에서 폭발하는 것을 막았다. 모든 피해를 막을 순 없었지만
병원의 핵심 시설들의 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 위기가 지나간 후 멀리서 엘리자베스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네가 있어 다행이야, 엘리자베스. 내 존재가 나에게 인물을 믿을 이유를 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성장해줘. 내가 늘 지켜볼게. 넌 이 시대의 빛이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이트 젠트리의 도움으로 수백 명의 생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 전쟁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나이트 젠트리는 유럽 전역을 누비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다. 런던의 대공습, 스탈린그라드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1941년 12월 7일, 나이트 젠트리는 진주만 공습을 목격했다. 일본의 기습 공격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고, 비로소 전쟁은 진정한 세계대전이 되었다. 나이트 젠트리는 이 순간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임을 직감했다.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이트 젠트리는 독일의 한 비밀 연구소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이트 젠트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두면 인류는 자멸할지도 몰라. 그는 고민 끝에 연구소의 전력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켜 실험 데이터를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은 크게 지연되었다. 그러나 나이트 젠트리의 이런 행동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독일 과학자들은 실험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해 더욱 광적으로 연구에 매달렸고, 이는 오히려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나이트 젠트리는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자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던 걸까? 그는 자문했다. 인류를 돕고자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 나이트 젠트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자멸의 길로 가릴지도 몰라. 하지만 나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이트 젠트리는 폐허가 된 도시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동시에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희생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들의 잔인함과 동시에 보여지는 고귀함. 이 모순된 본성이 인류의 본질일까? 나이트 젠트리는 고뇌했다. 내가 정말 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들의 운명에 개입할 자격이 있는 걸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이트 젠트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관찰자, 보호자, 아니면 단순한 방관자?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나이트 젠트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훗날을 준비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 확신과 의구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